안녕하세요, 레키입니다. 자, 이제 그 시스템 디자인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찍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다 찍었다가 워낙 좀 미숙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찍으면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더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올린 거를 다 지우고 이제 이걸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셨던 것들이 좀 많이 아쉽거나 그러셔서 안 보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이것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 보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보시고 나서 또 좀 더 수정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있으시면 아래 댓글 부탁드릴게요. 보는 대로 이제 뭐 댓글에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이면 이제 답변을 달겠고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뭐 어떻게든 좀 많이 도움이 돼 드리고 저도 이거를 찍으면서 또 저도 이제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디자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하는 법,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는 게 좋고, 이제 어떤 큰 프레임을 좀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제 requirement clarification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알고리즘 문제처럼 처음에 문제를 주실 때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주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타이니 URL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시스템 디자인,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좀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딱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단계가 뭐냐면 이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물론 그 면접관님께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미리 좀 준비되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 이 수험생이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죠? 그쵸?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거죠. 과연 그 면접관님이 만들고 싶은 어떤 시스템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게 처음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이니 URL을 만드는 거에서 몇 가지 일단 요구사항을 좀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그 타이니 URL 같은 경우는 랜덤 제너레이션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유저가 원하는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유저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유저 원하는 부분도 추가를 할까요 말까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뭐 그런 질문도 괜찮고, 또 이런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도메인 뒤에 나오는 글자를 6개로 할까요? 8개로 할까요? 뭐 그런 문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 실제 DAU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그런 것도 물어봐도 되고, 물어보면서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첨언하면 좋겠죠. 뭐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제 생각에는 라이트 하는 것보다 리드 하는 게 훨씬 리퀘스트가 많아서 리드 헤비한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리드와 라이트 비율을 한 200대 1 정도로 잡으면 괜찮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이 시스템 디자인 하는 거는 한 45분 시간 중에서 처음에 소개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밖에 주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할 것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잡는 거죠.
자, 여기서는 트위터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보죠. 서비스 사용자와 트윗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을 팔로우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괜찮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을 팔로우할 수 있다 그러면 뭐를 고려를 해야 되죠? 그쵸? 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서는 일단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한 사용자 타임라인을 생성하고 표시하도록 설계해야 되나요? 타임라인 표시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 식. 그리고 타임라인은 빼도 좋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제 아싸 해야죠. 아싸 한 가지 더 줄여도 되네 하면서 이제 타임라인을 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트윗에는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를 해야 되나요? 뭐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이제 아마 두 가지로 나가야 되겠죠. 그 기본적인 뭐 관계에 관련된 뭐 유저 정보나 트윗 정보, 팔로워 정보는 RDBMS에다 넣고, 아니면 이제 사진과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환경에 넣어야 되니까 뭐 NoSQL이나 아니면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데 그런데 넣어야 되는, 그걸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백엔드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프론트엔드도 같이 해야 되나요? 해서 그럼 백엔드에만 집중하세요 하면 프론트엔드 쪽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트윗을 검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서치 펑션 빼도 되는 거고, 인기 급상승 주제를 표시해야 되나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빼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능대에서 이걸 넣을까요 뺄까요를 물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면접관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가 감을 잡힐 거고요.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 하는 요구사항 구체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피니션을 하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 사용할 이제 API들을 먼저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여기 세 가지, 포스트 트윗 하는 거랑 트위터 제너레이트 타임라인 제너레이트 하는 거랑 아크 트위트 페이보릿 해서 페이보릿한 그 트위트를 체크하는 그런 세 가지 펑션을 일단 정해 놓으면 요거를 하면서 이거에 몇 개의 API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기능을 몇 개를 구현해야 되는지가 좀 더 디테일해지고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이런 아규먼트를 정하는 것들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머로 해서 테이블을 작성할 때 그 안에 필드를 어떤 거를 넣고 거기에 뭐 바캐릭터로 넣는지, 바캐릭터로 넣는다면 랭스는 어느 정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 구체화 다음에는 바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되는 API를 정의를 하시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요구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구사항이 완성된 뒤에 항상 좋고, 이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예상되는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Back of the Envelope Estimation에서 시스템의 규모를 추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DAU, Daily Active User Count에서 매일 사용하는 유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트윗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만약에 그 포토와 무비가 포함이 된다면 굉장히 늘어나겠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따라서 추정을 하면 나중에 이제 스케일링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 데이터베이스 파티셔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스토리지 파티셔닝을 어떻게 하는지, 분산으로 가는지 그냥 하나로만 가는지, 뭐 로드 밸런싱은 어떻게 가는지, 캐싱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트윗을 한다 설계할 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런 질문 물 잠깐 먹고 할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하면서 그냥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예상 규모가 DAU가 한 10 밀리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그 정도로 잡아도 될까요? 뭐 그렇게 질문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예상을 제대로 시스템을 얼마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가
내 예상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양날의 검이겠죠. 예상을 정말 정확하게 자신이 있으면 내 예상치까지 얘기해서 하는 게 좋고, 전혀 이건 내가 감을 잡을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예상치를 그냥 바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윗 보기수, 초당 타임라인 생성수, 초당 타임라인은 뭐 한 20개 정도 생성할까요? 30개 정도 생성할까요? 그런 것들. 또 얼마나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한가요?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사진과 비디오를 첨부한다 그러면 첨부하세요, 첨부하지 마세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된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정확하다면 예상수를 물어보면서 이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좋고요. 네트워크 대역폭은 얼마나 사용하게 될까요? 뭐 서버 간의 트래픽 안 되면 로드 밸런싱 부분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어느 정도 끝냈다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구체적으로 좁혀졌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상태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모델을 조기에 정의하면 그 시스템의 여러 구성 간에 데이터가 흐르는 방식이 굉장히 좀 명확해지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추후 이제 데이터 파티셔닝하고 매니지먼트 할 때 여기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더 갖고 와서 그 해당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에 어떤 엔티티들이 있는지, 그 뭐 로드 밸런싱 서버가 있어야 되고, 캐시 서버가 있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야 되고, 웹 서버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상용하는지에 대한 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캐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로드 밸런싱 쓰려면 초기 팔러시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거의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추후 진행하면서 어느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시스템 디자인 그 베이직 부분을 따로 제가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을 좀 먼저 숙지하시고 대략적으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감을 잡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지 운송, 이제 암호와 같은 데이터 관리의 다른 측면을 식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세 가지. 트위터의 경우는 이제 테이블을 해놨는데요. 지금 얘는 네 가지. 유저 테이블, 트윗 테이블, 유저 팔로우 테이블, 페이버릿 트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에는 이제 유저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되고, 유저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메일이 있어야 되고,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고, 이제 유저 만든 일, 그리고 마지막에 로그인 언제 했는지, 뭐 그 정도의 필드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트윗 같은 경우도 이제 프라이머리 키인 이제 트윗 아이디, 트윗 디스크립션, 트윗 로케이션, 넘버 오브 라이크스,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 타임스탬프 언제 트윗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유저 팔로우는 이제 팔로워 관련해서 팔로우하는 사람, 팔로우 당하는 사람, 뭐 그런 정도의 정보. 팔로우 당하는 사람, 팔로우 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페이버릿 트윗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페이버릿 유저 아이디, 트윗 아이디, 타임스펜트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모델 정의는 뭐 이런 질문들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볼게요.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냐고 라고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이런데 여기에 어떻게 적합할까요? 그럴 때는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얘가 그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분산 처리를 써야 되면 수평 확장을 해야 되죠. 수평 확장을 하려면 SQL 써야 되나요? NoSQL 써야 되나요? 그렇죠. 그 베이직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NoSQL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캐선 두 번째 질문, 이런 것들을 볼게요. 카산드라와 같은 NoSQL이 우리의 요구에 가장 잘 맞습니까? 아니면 MySQL 같은 솔루션 사용해야 되나? 이게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게 수평 확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직 확장해도 되나요? 뭐 그런 질문이죠. 이게 관계가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게 있네요. 사진과 비디오를 저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면접관님이 물어보셨다면,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거죠? 그쵸.
얘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과 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산 환경에 적합한 그런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S3 같은 게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걔는 이제 아시다시피 키와 밸류로 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하고 방대한의 데이터도 얘는 분산 환경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큰 방대한 데이터도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 레벨 디자인. 얘는 굉장히 이제 추상화된 단계에 굉장히 그 러프한 디자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상세 디자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뭐 한국말로 번역했던 이제 고급 디자인인데 뭐 이게 고급 저급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업스트랙트 추상화되어 있는 걸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걸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걸 먼저 하는 거죠.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5개 내외의 상자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 그러니까 웹 서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 뭐 그런 식으로 한 4-5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 안에 뭐 3개밖에 안 됐나요? 그러면은 뭐 그러면 로드 밸런싱 서버를 뭐 클라이언트하고 웹 서버 사이에 하나 넣어도 되고, 이게 봐서 이제 DB 쪽에 굉장히 많이 로드가 걸리겠다 싶으면 어디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안에 로드 밸런싱 넣으면서 그 한마디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랑 백 서버가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데이터 그 주고받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쪽에 로드 밸런싱을 넣고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쓰게끔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5개 정도 잡고, 실제 문제를 엔드투엔드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구성 요소를 이제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고요. 트위터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버리죠. 상위 레벨에서는 트래픽 분배를 위해 로드 밸런서, 모든 읽기 쓰기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죠. 그쵸? 쓰기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읽기 트래픽이 있다고 가정. 트위터는 쓰는 것보다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서버를 갖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는 모든 트윗을 저장하고 많은 수의 읽기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진과 비디오를 저장하기 위한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하이레벨 디자인에 대한 하나의 예인데요. 이게 트위터에 쓰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얘는 클라이언트에 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사이에 로드 밸런서를 뒀네요. 둬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 굉장히 많이 부하가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서버 풀에 많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뒀고 그거를 이제 로드 밸런서로 그 트래픽을 분산하기로 하는 걸로 했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파일 스토리지는 그냥 그렇게 크게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의 로드 밸런서는 차지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바로 데이터베이스 하나, 파일 스토리지 하나로 하이 레벨 디자인을 설계를 했네요. 이게 끝나면 이제 들어가는 게 상세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제 세부 설계가 들어가고요. 이거 가능은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파고 가기에는 30분의 시간이 모자릴 수도 있어요. 모자리지 않다면 뭐 다 파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딱 이 정도 갔으면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15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세 가지 구성 요령을 파는데,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지금 제일 자신 있고 그런 부분을 파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론 큰 흐름은 면접관님의 그런 이끌림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게 되면 그거는 확실히 레드 플래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에 따라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받아주신다 그러면 또 작은 부분은 또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하고 그쪽 부분에 더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구성 요소 내가 정할 수 있으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을 해라. 면접관의 피드백은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할지를 않네요. 그 얘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님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대화하듯이 얘기가 진행이 돼요. 혼자 PPT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고요. 서로 다른 접근법, 그것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이건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 나쁜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거의 장점, 이게 단점이고, 저렇게 접했을 때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지만, 제 생각에선 이 시스템은 이게 더 중요해서 이거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형태로 대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단일 답변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 소신 있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을 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면은, 그런다고 해도 끝까지 주장하는 것보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생각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맞으니까 저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효과가 이번엔 이거보단 저게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더 수긍을 하면서 그런 이유를 생각하는 것 중에 면접관님이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급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제약 조건을 염두에 두고 다른 옵션 사이에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스템 제약 요건이 뭔지를 앞에 정의해 있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전혀 막 안드로메다 가가지고 설계를 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레드 플래그거든요. 항상 그런 것들, 그 면접관님이 말씀하신 것들, 범위를 정해주신 거에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그거를 제가 의미로 바꿔서 설계하면은 그거는 정말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균형을 고려하시고요. 예상 질문 잠깐 물 먹고 할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면접관님한테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텐데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배포하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를 분할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수평 분할이나 수직 분할이냐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RDBMS인데 수평 분할을 하게 돼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샤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제 그 디노멀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게 SQL이냐 NoSQL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걸 좀 알고 싶다는 얘기시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 SQL을 이제 샤딩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트윗을 많이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 사용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핫 유저, 핫 트윗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파티셔닝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서 특정 파티션에 갔는데 얘가 이제 한 유저가 있는 경우 해당 파티션이 굉장히 그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만큼 차곡차곡 하나씩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타임라인에는 가장 최근에 관련 트윗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최신 트윗을 스캔하는데 최적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딱 단답편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트윗 아이디를
아예 트윗 아이디에 타임 스탬프까지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타임 스탬프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이스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그 트윗 아이디 자체가 프라이머리 키로 인덱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인덱스를 타기 때문에 더 빨리 원하는 데이터를, 기간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캐시 속도를 얼마나 많이 어느 계층에 도입해야 될까요? 한다면 그 캐시가 어디에,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트래픽이 많이 하고 어디에 이제 핫 데이터들이, 핫 레코드들이 많이 쌓이는지를 돼 있는다면, 핫 레코드들이 많이 쌓이는데 캐시를 도입하는 만큼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질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은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구성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이제 풀이 많은지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목 현상 식별 및 해결입니다. 뭐 identifying and resolving a bottleneck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한 한 많은 병목 현상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고요. 예상 질문은 이런 게 있겠네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시스템의 단일 장애 지점이 있나요?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계를 했는데 뭐 로드 밸런서를 하나만 세팅을 했어요. 그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게 뭘까요? 네가 중복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로드 밸런서의 단일 장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드 밸런서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로드 밸런서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웹 서버에 트래픽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운타임을 갖게 됩니다. 다운이 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던던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로드 밸런싱,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세컨드리로 둬서 그냥 백업으로 두고 있다가 그 주 로드 밸런서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트래픽이 모두 이제 그 세컨드리 로드 밸런서로 돼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버를 몇 대 잊어버려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복제본이 충분한가요? 하면은 일단 그거는 이제 리플리케이션의 문제죠. 파일이 얼마나 복제본이 많이 돼 있는지 해서 지금 복제본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게 복제본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백업뿐만 아니라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할 아이템의 경우에는 원본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복제본도 같이 로드 밸런서를 둬서 분산해서 하게 된다면 리스폰스 타임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개의 장애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종료되지 않도록 실행 중인 다른 서비스 4번이 충분한가요?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 밸런서도 이렇게 4번 할 수 있고, 뭐 캐시도 그런 식으로 4번을 쓸 수 있고, 4번은 단순 백업뿐만 아니라 캐시 서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두면 트래픽 분산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더 쓸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 되고, 서비스 성능은 어떻게 모니터링 하나요? 중요한 구성소가 실패하거나 성능이 저하될 때까지 마다 경고를 받나요? 하면 그런 것들을 경고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가 잘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설계가 다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죠. 그 요약 하나, 인터뷰 중에 준비를 구성하는 것이 설계 인터뷰를 설계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외워놓고 그거를 외우는 걸 다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그 뭐 회사에서 PT 하듯이 발표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뷰 중에 면접관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각각을 준비하면서 각각을 같이 설계해 나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열쇠고요. 그런 거에서 얘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를 보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외워서 그 답을 알겠다. 최적의 답, 이건 최적의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그 리콰이어먼트에 따라서 설계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
위에서 언급한 단계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동안 모든 다른 측면을 추적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것만 정답이야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전화를 끊겠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서요.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얘기 나오면 SQL, NoSQL도 얘기하고 이걸 내가 SQL 여기 접근했을 때 이럴 거고 NoSQL 이럴 거고 하는 식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